이렇게 무너진 바디 밸런스로 뒤로 넘기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날아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사실상 자책골에 가까울 수준의 슈퍼 울트라 킬패스가 되어버렸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맨유가 아스날에게 3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은 그 역전의 시발점이 된 맨유의 첫 번째 득점 장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맨유가 잘한 부분과 아스날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되게 극명하게 나타난 장면이었거든요. 먼저 맨유는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이라고 소개되었는데, 수비 시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의 4-4-2 형태로 변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 윙어 역할인 도르구는 아스날의 오른쪽 풀백인 팀버의 위치에 따라 최후방까지 내려가기도 하면서 종종 5백의 일원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캐릭 감독이 선수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단 전체가 기존의 3백 밸런스가 아닌 수비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높은 수준의 수비 스탠스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아스날의 전개를 상당히 잘 방해했어요. 득점 장면을 보기에 앞서서 아스날의 모습도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스날은 4-2-3-1에 가까운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공격 시에 선수들을 어디에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게 의미가 별로 있지 않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형태 자체도 너무나 다양하게 변화하고 거기에 자리하는 선수들까지도 너무나도 유연하게 위치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3-4-2-1과 같은 형태로 뒀지만 한쪽 측면이 올라가면서 중앙 미드필더 중 하나가 이렇게 측면으로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중앙에서 한 칸 올라가면서 이런 식의 역삼각형 형태로 배치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꼭 수비맨디가 있을 필요도 없어서 수비맨디가 아래로 떨어지며 라이스가 이 자리를 먹어줄 수도 있고, 여기에 패스길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웨데고르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패스길을 뭐 늘려줄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면서도 딱딱 그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이 아스날의 최대 강점이고, 이로 인해서 상대 입장에선 마크를 잡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맨유 선수들이 이날 보여준 집중력, 특히 맨유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던 장면에서의 모습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살리바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아스날의 변칙 3백 앞에 수비 맨디와 라이스가 자리하고 있죠. 한편 맨유에선 투톱인 브루노와 은베모가 각자 그 수비 맨디와 라이스의 앞을 잡으면서 패스키를 차단하고 있고, 그 뒤를 메이누와 카세미로가 잡아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대로면 살리바가 중앙으로 볼을 줄 옵션이 없으니까 수비 맨디가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벗어나서 아예 센터백 자리까지 내려가겠다는 건데, 수비맨디의 앞 뒤를 잡는 선수들은 브루노와 메이누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브루노 입장에선 일단 수비맨디의 앞길을 잡아줘야 되니까 얘를 따라서 약간 측면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메이누 입장에서도 본래 잡아야 될 대상이 너무 뒤로 빠져버리니까 이걸 따라서 올라가야 되나 하고 판단 중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동시에 웨데고르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서 웨데고르가 슬쩍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요. 이 움직임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복합적이었어요. 먼저 카세미르는 기본적으로 라이스를 잡는 역할을 수행 중이고, 그렇다면 중앙을 잡는 선수는 메이누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그 메이누가 만약에 원래 마크 중이던 수비맨디한테 계속 집중하거나 아예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 슬쩍 뒤에서 중앙 공간으로 이동하는 자신을 잡아줄 선수가 맨유에게 남지 않게 된다. 동시에 브루노 또한 수비맨디의 앞길을 잡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살리바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찌르는 패스를 투입할 환경은 마련이 될 것이다.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훌륭한 움직임인데다가 성공만 된다면 좋은 전개를 꾀할 거라 기대할 수도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보이다시피 도르구가 이걸 보고서 메이누에게 웨데고르를 잡으라고 지시를 한 덕분에 메이누가 웨데고르의 중앙 이동을 재빠르게 따라가면서 이 장대한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브루노는 수비맨디로 향하는 패스길 견제를 위해 약간 측면으로 비껴섰기 때문에 만약에 메이누가 여기에서 웨데고르의 움직임을 놓쳤다면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중력 있게 판단과 움직임이 이루어지면서 여기로의 연결을 차단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아스날에선 2명의 선수가 추가적인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일단 센터백들 앞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줘야 할 수비맨디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라이스가 그 역할을 대행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확 하고 움직이고 있고, 팀버 또한 이제 수비맨디가 3백의 일원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좌측면으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취하는 중이에요. 중앙길이 막혔으니까 이번에는 오른쪽 루트로 뚫겠다는 그림을 그리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바로 넘겨주기에는 브루노가 여기 패스길을 차단할 위험이 있으니까 빠르게 중앙으로 내려온 라이스한테 먼저 넘긴 다음에 그 라이스가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전개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브루노가 수비맨디의 앞을 잡아주기 전에 기민하게 행동한다면 도르구를 수비맨디와 팀보라는 두 명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라이스는 하나를 더 앞서 생각하더군요. 이렇게 수비맨디한테 넘겨주자마자 본인이 직접 올라가길 선택했어요. 혹시나 수비맨디가 직접 전진을 하기 어렵게 되더라도 도르구를 자신의 움직임으로 몰아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비록 카세미루가 자신의 마크맨으로 붙어있긴 하지만 카세미루보다 빠르게 침투를 할 수만 있다면 도르구 입장에선 팀버와 라이스라는 두 명이 자신의 배후로 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죠. 라이스는 그럴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주자마자 바로 손짓까지 해가면서 앞으로 찔러버리라고 지시를 하는 것일 텐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아스날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수비맨데가 이 침투 움직임을 보고 찔러주질 않았어요. 패스길 자체는 있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끊긴다면 크게 위험해질 수 있고 1대0으로 이기고 있다는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다고 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전한 선택지로 보이는 살리바한테 넘기고 다시 천천히 만들어가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메뉴가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먹었습니다. 먼저 아스날 최후방 상황만 놓고 보면 아스날이 3명이고 메뉴가 2명이니까 아스날이 1명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브루노와 은베모가 살리바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웠다는 게 문제였어요. 살리바가 양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볼을 줄 수가 없도록 딱 하고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물론 통상적이라면 그렇게 측면만 잡을 경우엔 중앙이 열리기 때문에 중앙의 패스길을 이용하면 괜찮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방금 라이스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선수가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렸다는 점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웨데고르가 이 역할을 대응하기 위해 내려온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살리바 입장에선 사실 줄 곳이 마땅치가 않은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스날의 유연함이라는 강점이 딱 한 번의 미스로 인해서 독이 되어버렸고 은베모와 브루노가 그 독을 아주 멋들어지게 활용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니까 수비맨데는 크게 뒤로 빠지려고 했어요. 브루노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면 안전한 패스길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브루노가 이 패스길을 막겠다고 계속 따라와 버린다면 살리바가 이런 식으로 직접 치고 나갈 공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은베모가 이미 살리바의 코앞까지 압박을 들어온 상황이었고 그래서 수비맨데가 충분히 아래까지 가기 전에 얼른 볼을 빼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참 불운했던 게 그래도 이 패스 자체는 성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비맨디의 무게중심이 뒤로 쏠린 상황에서 이걸 받으려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바디 밸런스를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브루노가 아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무너진 바디 밸런스로 뒤로 넘기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날아가지를 못했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사실상 자책골에 가까울 수준의 슈퍼 울트라 킬패스가 되어버렸다. 일견 아스날이 그냥 바보짓을 하다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정말 복잡한 수싸움과 움직임이 드러났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장면은 다시 보기 등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살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